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둘러보는 네 번째 시간은 클라우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인 서버의 종류를 살펴보고 직접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는 컴퓨터 상품군에 속합니다. 콘솔에서 클릭 몇 번만 해주면 몇 분 내로 쉽고 빠르게 서버를 생성할 수 있어요. 또 추가로 OS 설치할 필요 없이 서버를 생성할 때 OS 이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CPU나 메모리의 스펙도 고를 수 있고 공인 IP도 부여할 수 있어요. 또한 서버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인사이트나 클라우드 로그 애널리틱스를 이용해 볼 수 있겠어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는 OS 영역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리눅스는 50기가, 윈도우는 100기가 할당됩니다. 윈도우는 OS 업데이트 때문에 리눅스보다 디스크 용량을 많이 잡아주네요. 서버에 디스크 용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블록 스토리지로 할당 가능해요. 이 부분도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음으로 VPC 환경에서 생성할 수 있는 서버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우선 CPU와 메모리의 비율이 1대4인 스탠다드 서버가 있고요. CPU와 메모리의 비율이 1대2인 하이 CPU 타입과 메모리 비율을 8배로 높인 하이 메모리 타입. 그리고 정말 빠른 대규모 연산 처리가 필요하다면 CPU 인텐시브 타입도 볼 수 있겠어요. 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가상화 환경이 아닌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베어 메탈이라는 고성능의 서버를 제공하고 있어요. 물리 서버이지만 클라우드 서버처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하고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도 연동이 가능해요. 그치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내 서버 이미지, 스냅샷 만들기, 스토리지 추가하는 기능은 연동이 되지 않아요.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성능에 민감하다거나 어플리케이션 등의 라이센스 상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제약이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베어 메탈 서버는 직접 생성하려면 생성 제한이 걸려 있어서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야 하네요. 제공되는 사양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말 고성능의 물리 서버가 필요하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베어 메탈 서버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또 그와 반대로 정말 가볍게 사용하고자 하는 서버가 필요하다면 클래식 플랫폼에서만 제공되는 마이크로 서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 마이크로 서버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회원 가입 시점부터 1년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물론 1년이 지나면 서버 사용 요금이 부과되겠죠. 또한 마이크로 서버는 하나의 계정에 한 대만 생성 가능해요. 사양은 마이크로니까 CPU 1개, 메모리 1기가, 디스크 용량은 50GB로만 제공해요. 업그레이드, 사양 변경 안 됩니다. 디스크 용량이 50GB니까 OS는 리눅스로만 제공을 하겠고요. 또 마이크로 서버는 제약 조건이 꽤 있어요. 디스크 추가 안 되고 SSD로 변경도 안 되고 클래식 플랫폼의 서버이니 서버 대수를 자동으로 늘렸다 줄이는 클라우드 기능인 오토 스케일링도 사용할 수 없어요. 만약 나는 정말 가볍게 사용할 서버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이 내용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역시 직접 한번 해보는 게 더 좋겠죠? 서버 생성에 앞서서 우선 서버의 방화벽부터 세워두죠. 이 역할을 하는 아이가 ACG예요. 봅시다. 서버 메뉴의 맨 아래에 있는 ACG로 들어갈게요. ACG도 VPC에서 디폴트로 만들어준 값이 있지만 생성할게요. 참, 서버 메뉴는 프로덕트 앤 서비시즈에서 컴퓨터 상품군에 바로 보여요. 다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NACL 생성했던 것과 동일하게 ACG 생성해서 이름과 VPC를 선택해서 만들어주고요. ACG 룰을 설정할게요. 인바운드 정책에서 저는 ICMP, SSH 포트와 HTTP 포트를 전체 허용할게요. 우선 ICMP 넣고요.
HTTP 포트 열고요. 그리고 접근 소스에서 My IP를 선택하면 현재 내 IP로만 접근하도록 제어가 가능한데 IP로 지정할 수도 있고 NCG 그룹을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SSH와 같이 사용자 각각의 접근 제어가 필요한 서비스에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우선 저는 SSH를 전체 허용으로 설정할게요. 아웃바운드 설정에서는 지난 시간 NAC에 설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ICMP, UDP, TCP 프로토콜을 전체 오픈할게요. 아웃바운드 설정에서 모든 포트를 열어주는 것은 1에서 65,535까지였어요. 기억나시죠? 다 넣었어요. 적용했고요. 지난 시간에 NACL은 서브넷 단위로 접근 제어하는 기능, ACG는 서버 단위로 접근 제어하는 기능이에요. 구별 잘해둡시다. 이제 서버 만들러 가보죠. 리눅스 서버와 윈도우 서버를 각각 만들어 볼게요. 아차차, 하나만 더 미리 볼게요. 서버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스크립트 만들고 가죠. 이 기능을 init 스크립트라고 해요. 같은 세팅의 서버를 여러 대 생성하고자 한다면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리눅스 서버용으로 하나 만들 건데 일단 저는 웹서버 용도로 세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하려고 해요. 스크립트 넣어두었어요. 이 내용은 언제든 수정 가능해요. 그치만 미리 스크립트가 잘 수행되는지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고 적용해두는 게 만약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드디어 서버 만들러 왔어요. 앞선 과정들은 모두 서버 생성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들이었어요. 먼저 리눅스 서버부터 만들 건데 보시는 화면과 같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리눅스 OS 이미지가 이렇게 있네요. OS만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OS 이미지도 선택할 수 있어요. 리눅스 서버는 티베로 DB를 세팅한 이미지도 제공하네요. 우선 저는 CentOS 7.8을 선택할게요. 지난 시간에 만든 VPC와 서버넷을 선택하고요. 타입은 스탠다드 사양으로 선택할게요. 다양하게 있지만 제일 작고 기본인 스펙으로 고를게요. 다음은 서버 요금제를 월 단위로 할지 시간 단위로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각각 부과되는 요금을 파란 글씨로 안내하고 있어요. 잘 계산하셔서 고르면 되겠어요. 저는 서버 만들고 바로 반납할 거라 시간 요금제를 선택했어요. 서버 이름을 넣고 지정한 이름을 호스트네임으로 설정할게요. 지정한 서브넷 범위 안에서 서버 IP를 자동 할당할게요. 공인 IP는 서버 만들면서 바로 할당시킬 수 있는데 저는 우선 따로 할당시킬게요. 아까 만들었던 init 스크립트 선택하고요. 넘어갑시다. 인증키를 설정하는 단계가 나와요. 이 인증키로 서버의 관리자 패스워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관리에 유의해야겠죠? 만약 잃어버렸다면 서버를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증키를 생성해서 다운받아둘게요. 네, 넘어가서요.
조금 전 생성한 ACG 선택하고요. 다음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 단계입니다. 선택한 내역 확인 한번 해주고요. 생성시키면요. 안내가 이렇게 나와요. 서버 생성은 길면 수십 분 정도 걸리고 우리는 아까 공인 IP 할당 안 했으니까 서버 생성 완료하고 할당할게요. 서버 생성 단계는 첫 번째로 생성 중. 다음은 부팅 중이고요. 부팅 시킨 뒤에 아까 init 스크립트 같은 설정 작업이 진행되는 설정 중 단계로 넘어와요. 보통 서버 만드는데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짧게 보여드릴게요. 설정이 완료되면 운영 중으로 바뀌어요. 이제 서버가 켜졌다고 보면 되겠어요. 아까 만들었던 인증키로 서버 관리자 패스워드를 확인할게요. 서버를 선택해서 서버 관리 미 설정 변경을 클릭하면 관리자 비밀번호 확인이 나와요. 아까 다운받은 인증키를 넣고요. 비밀번호를 확인하면 초기 세팅된 서버 관리자 계정 정보가 나와요. 리눅스니까 관리자 이름은 루트이고 비밀번호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잘 적어두고요. 서버를 원격 접속하려면 공인 IP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서버 생성할 때 할당하지 않았어요. 왼쪽의 서버 메뉴에서 퍼블릭 IP로 들어갈게요. 공인 IP 신청해서 적용할 서버 선택만 하면 간단하게 할당이 됩니다. IP를 고를 수는 없고 임의로 부여됩니다. 공인 IP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 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도 확인할 수 있고요. 공인 IP 신청이 완료되었네요. 아까 저희는 ACG 설정을 미리 하고 왔어요. 관련해서 안내하고 있네요. 저희가 만든 리눅스 서버에 공인 IP가 할당된 걸 확인할 수 있고 IP도 나와 있네요. 생성한 리눅스 서버에 접속해 볼게요. 푸티 같은 원격 접속 프로그램으로 들어갈게요. 로그인 정보는 아까 인증키로 확인한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접속이 되었네요. OS 디스크가 50기가 할당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우리가 선택한 OS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저희는 클릭 몇 번으로 몇 분 안에 간단하게 리눅스 서버를 생성해 보았어요. 네, 이제 윈도우 서버 만들게요. OS 이미지 타입을 윈도우로 선택하면 부팅 디스크 크기는 자동으로 100기가로 선택되어지고 OS 이미지는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OS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세팅된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스탠다드 타입으로 윈도우 2019 이미지를 선택할게요. 다음 설정 내용은 리눅스 서버 생성할 때 단계와 같아요. 요금제도 아까와 같이 저는 바로 반납할 거라 시간제로 선택하려고 해요. 서버 이름을 이렇게 넣고요. 이번엔 공인 IP를 서버 생성하면서 할당되도록 선택할게요. 다음에는요. 인증키는 서버별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까 생성해둔 키를 사용할게요.
그리고 ACG는 윈도우 서버, 리눅스 서버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어 둘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테스트 용도라 그냥 아까 생성해둔 ACG를 사용할게요. 똑같이 최종 확인 단계에서 내역 확인하고 서버를 생성시키면 생성 중, 부팅 중, 설정 중의 단계를 거쳐 운영 중 상태로 넘어옵니다. OS 종류만 다를 뿐이고 생성하는 방법과 과정이 똑같아서 금방 넘어갈게요. 윈도우 서버도 원격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관리자 계정 정보를 확인할게요. 인증키를 넣어두고 확인하면 윈도우 서버는 관리자 이름이 어드미너스트레이터, 패스워드도 초기 세팅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잘 적어둘게요. 윈도우 서버를 원격으로 접속하려면 3389번 포트를 열어줘야 해요. 아까 NACL과 ACG 설정에 22번 포트만 허용으로 해둬서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NACL과 ACG 설정에서 룰 수정하면 바로 적용되어요.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윈도우 서버를 접속하기 위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면요. 접속이 되고요. 보안 알람 확인하면은 초기 세팅된 윈도우 서버로 접속이 되었어요. 이번 시간 쉽고 빠르게 서버 2대를 생성해 봤어요. 다음 시간엔 이어서 서버편 2탄으로 서버를 복제해보고 디스크도 추가로 붙여보고 서버 모니터링 방법도 알아보고 서버를 반납하는 과정까지 살펴볼게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